선진이의 생태 수업 108번째. 내 똥 누가 가져갔니? 안녕하세요. 생태교육 전문기업 주식회사 니스 대표 정재근입니다. 오늘은 안내해드린 대로 똥에 대한 프로그램 소개해 드릴 텐데요. 똥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아이들이 매우 흥미로워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생태계 안에서 에너지와 물질이 이동하는 과정에 발생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환이라고 하는 기제하고 매우 잘 맞아 떨어지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에게 앞설명 없이 바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똥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극활동 막대기에 똥을 하나 만들어서 들고 나가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친구들, 여기에 있는 이게 누굴까요? 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아이들이 막 답변하겠죠. 거기로부터 선생님이 수업을 풀어나가신다고 생각하고, 이 친구의 이름은 그럼 선생님들 누굴까요? 얘는 바로 칼라똥입니다. 니 똥 칼라똥이다 할 때 그 칼라똥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 똥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건데요. 숲속에 사는 동물들이 똥을 싼대요. 그래서 그 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똥 사진을 몇 개 보여줄 거예요. 잘 보세요. 누구 똥인지. 자, 짜잔. 이 똥은 세상에서 제일 큰 똥이래요. 누구 똥일까요? 맞아요. 이 똥은 코끼리 똥이에요. 그런데 똥 속을 가만히 봤더니 안에 작은 풀줄기들이 많이 있어요. 미리 똥 사진을 구해 출력해서 준비해요. 각각 동물의 똥에 대해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 철퍼덕 납작한 소똥, 검은 콩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고라니 똥, 흙을 뱉어 탑처럼 쌓는 지렁이 똥, 작고 길쭉한 족제비 똥, 가족이 한 곳에 똥을 모아서 싸는 너구리, 열매를 좋아해 씨앗이 콕콕 박혀있는 곰똥,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코끼리똥, 짧은 원통형 애벌레똥, 흰 오줌과 똥을 함께 싸는 새, 그리고 메토끼는 풀줄기가 들어있는 초코볼 닮은 땡글땡글한 똥을 놓아요.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 그 똥을 놓은 동물의 이름을 말하고 누구누구 똥, 뿌지직이라고 말하도록 합니다. 교사는 사진을 섞고 한 장씩 아이들에게 제시합니다. 땡글땡글, 토끼 똥, 뿌지직, 씨앗 콕콕, 곰 똥, 뿌지직, 세계 제일 코끼리 똥, 뿌지직, 길쭉한 족제비 똥, 뿌지직, 검은 콩 모인 고라니 똥, 뿌지직, 가족이 함께 너구리 똥, 뿌지직, 참외 닮은 애벌레 똥, 뿌지직. 두 번째 말놀이는 동화를 들려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동화에서 똥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아이들은 뿌지직이라고 말해야 해요. 저기 산 너머에 사는 다람쥐가 있는데 이름이 다람이래. 다람이는 똥이 잘 안 나와서 매일 힘들었대. 매일 자기가 먹고 싶은 반찬만 먹어서 다람이는 똥이 안 나오는 거래. 똥 마려운 것처럼 배는 아픈데 똥이 안 나오는 거야. 똥 누구 싶다. 똥 누구 싶다. 그러던 어느 날 다람이가 질경이도 먹고 당귀도 뜯어먹고 똥이 마려운 거야. 똥 마려. 너무 똥 마려워. 후다닥 풀 뒤로 간 다람이가 힘을 끙 줬더니 똥이 쑥 나왔대. 다람이는 너무 오랜만에 보는 똥이라 그 똥을 매일매일 보러 갔대. 이쁜 똥, 내 똥 잘 있네. 그렇게 매일 똥에게 가서
아, 이쁜 내 똥, 잘 있었어? 하고 보고했대. 그런데 며칠 동안 못 가다가 오랜만에 가봤더니 똥이 글쎄 사라진 거야. 내 똥 누가 가져갔지? 다람이 똥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도입 만류이도 두 가지를 소개하고 도입 놀이도 두 가지를 소개할 건데요. 선생님들이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절정부도 마찬가지 저희가 세 가지 프로그램 제시해 주는데 수업 하나에서 한 가지 활동을 하시라고 제안해 드리는 거니까 오늘 영상에선 잘 선택해서 섞어서 조합하셔서 프로그램 하나를 완성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입놀이. 오늘은 똥목자를 이용한 놀이 두 가지를 소개할 텐데요. 놀이를 위해 똥목자를 준비했어요. 니스에서는 나무 토막에 다양한 똥 그림을 그려 똥 프로그램에 쓸 목자를 만들어 사용해요. 첫 번째는 너구리가 뿌지직입니다. 너구리는 화장실이 있어서 한 곳에다 똥을 넣어요. 너구리들이 똥을 모으는 놀이예요. 출발선과 도착선을 그린 뒤 도착선에 깡통을 하나 앞에 두고 출발선에서 목자를 엉덩이 사이 또는 무릎 사이에 끼우고 도착지에 있는 깡통에 손을 대지 않고 넣는 놀이예요.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이 영락없는 똥 마려운 모습이어서 재미난 놀이지요. 발달에 따라 엉덩이에 끼우기, 무릎에 끼우기, 손으로 들고 가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서 넣기 등 수준을 달리해 진행하면 되겠죠? 두 번째 놀이는 똥구르르 똥입니다. 이 놀이에는 니스 도토리 목자를 사용할 건데요. 다람이가 좋아하는 도토리를 5개 먹으면 똥을 하나 싸는 놀이예요. 팀을 나눠 놀아도 좋고 반 전체가 함께 놀아도 좋아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큰 원을 그리거나 던지는 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입이 될 곳을 숫근으로 표현해요. 한 사람이 하나씩 도토리 목자를 던져 입에 넣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다시 던져 넣을 수 있어요. 팀을 나눠 진행했다면 실패가 적은 팀이 더 빨리 성공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경쟁 요소인 거죠. 팀원이 모두 성공하면 그 팀은 다 함께 뿌지직을 외치고 보상으로 똥목자를 받아요. 끝나면 어떤 팀이 더 많은 똥을 모았는지 세어보면 되겠죠? 이제 전개부 활동을 할 텐데요. 전개부 활동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우리 생태 수업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연물을 만나서 탐색하고 그걸 가지고 놀이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전개 파트는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똥을 잃어버린 다람이가 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서 전개부에 아이들이 감정이입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전개부에선 아이들과 함께 다람이의 똥을 찾아주러 떠납니다. 똥을 만날 때마다 이게 다람이 똥일까? 하고 발문하며 전개부를 이야기로 풀어가면 좋습니다. 실제 야생동물의 똥을 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건 쉽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새똥과 지렁이 똥이고 숲과 가깝다면 고라니 똥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람이 똥일까? 또 다른 방법은 똥을 닮은 자연물을 찾아보고 똥이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족제비 쌀이나무의 꽃은 족제비 똥처럼 길쭉해요. 박태기 나무 열매도 똥 모양이네요. 아이들이 똥 닮았다고 찾아온 자연물이나
교사가 상상을 자극하는 자연물을 제시할 때마다 이게 다람이 똥일까? 하고 발문합니다. 교사 역량이 가장 필요한 수업 단계는 전개부입니다. 생태교사가 어떤 자연물을 보더라도 그날 주제에 맞게 해석해 전달할 수 있고 그걸 놀이로까지 확장한다면 더할 나위 없죠. 예를 들어 지금 보는 심장 모양의 머루잎이 마치 엉덩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길쭉한 똥을 닮은 자연물을 찾아 입 밑의 엉덩이 사이 똥꼬로 밀어 똥 누는 모습을 놀이처럼 해볼 수 있죠. 심장절을 가진 잎을 찾아보고 탐색 활동과 생태적인 상상력을 키우는 활동까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이들은 나뭇잎 등 자연물을 각자 엉덩이 사이로 떨어뜨리며 초록똥, 꽃똥, 돌똥을 누는 것을 놀이로 하는 것도 재밌어 합니다. 전개의 두 번째 파트는 자연물 똥 표현입니다. 가다가 똥을 싸고 있는 너구리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 등 뒤에 똥 다람이 똥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내 똥이야. 봐봐. 너구리를 만났다고 이야기해주고 너구리의 똥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너구리 똥도 곰똥처럼 씨앗이 많이 박혀 있죠. 큰 잎을 바닥에 놓고 주변에서 다양한 열매와 자연물을 올려놓으며 똥 표현 놀이를 해요. 멋진 너구리 똥이 되었네요. 연결 스토리를 전달하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연결 스토리는 너구리 아저씨가 나비가 똥을 빨아먹는 걸 봤다고 말하고 똥 박물관에 찾아가면 다람이 똥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 전달해요. 다음은 큰 잎부터 작은 잎을 차례로 놓거나 납작한 자연물을 포개서 소똥을 표현해 봅니다. 그리고 소 아저씨는 똥을 가지고 가는 소똥구리를 봤대요. 소 아저씨도 똥 박물관에 가면 다람이 똥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족제비살이나 아카시 같은 겹잎을 가랑이 사이로 훑으면 초록 토끼똥이 됩니다. 토끼는 똥에 알을 낳는 똥파리를 봤대요. 그리고 토끼도 똥 박물관에 가면 다람이 똥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동물을 상상하든 절정부 활동인 똥 박물관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 이제 절정 프로그램인데요. 절정 프로그램 오늘 3개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구성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정은 우리가 그날 수업의 목표에 도달해서 이걸 딱 마치고 났더니 아이들이 똥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몸으로 익히게 되는 그런 활동이죠. 그래서 저희는 절정부의 대부분 표현 수업들을 배치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절정 활동은 찰흙똥 만들기입니다. 주변에서 풀잎, 나뭇잎, 꽃잎, 풀줄기 등을 동물이 먹는다고 상상하며 채집해 잘게 찢거나 잘라 통에 넣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채집하는 동안 가위로 더 잘게 찢어줘요. 찢는 과정이 소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돌아와 잘게 부서진 자연물을 한 주먹씩 각자 가지고 가서 찰흙과 섞어 뭉쳐서 똥을 만듭니다. 그 똥 안에 씨앗도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똥에서 그 씨앗이 돋아나는 것을 새싹 꾸미기 재료를 꽂아 표현해줍니다. 앞에 전개에서 나왔던 똥파리, 나비, 소똥구리도 만들어 붙여줘도 좋아요. 찰흙이 아닌 우드 클레이를 써서 똥을 만들어 종이 액자에 붙여 갖다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다람이 똥이 어디에 갔을지 이야기 나눕니다. 여러 생물이 먹고 땅으로 스며들어 식물에게 가서 양분이 됩니다. 흙에 스민 똥이 새싹을 키우는 거죠. 다람이 똥을 가져간 건 바로 자연이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만든 똥은 숲에 놓아줘도 좋아요. 숲이 똥 박물관이니까요. 두 번째로 소개하는 활동은 똥 마운트입니다. 절반 접은 종이 한쪽 면에 여러 모양의 똥을 그리고 칼로 그 모양대로 구멍을 뚫어 준비합니다. 다람이 똥이 어디 갔을지 이야기 나누고 자연의 똥은 모두 초록식물의 양분이 된다고 이야기해 준 뒤 종이 안쪽 면에 풀을 뿌리고 여러 가지 초록잎을 붙여 접으면 초록똥이 나타납니다. 누가 싼 똥인지, 무얼 먹고 싼 똥인지 발표합니다. 모든 똥은 초록 숲이 된다 라고 외치고 결과물은 똥박물관 전시물이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는 절정 프로그램은 협동 스텐실입니다. 수업 전에 약간 도톰한 A4 정도 크기의 종이에 칼로 똥 모양으로 파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구멍 낸 똥 그림 뒤에 미생 모조지를 붙여 단단한 클립보드에 끼워 준비해요. 똥 박물관 전시물인 칼라똥을 만드는 거죠. 이 활동은 니스 튜브 애벌레와 결합하면 좋아요. 튜브 애벌레를 들고 다니며 꽃잎, 풀잎을 채집해 엉덩이를 열어 꺼내서 사용해요. 애벌레가 잎사귀랑 꽃을 아삭아삭 먹고 뿌지직 똥을 쌌어요. 다 함께 똥 그림 위에다 이파리랑 꽃잎으로 문질러 주자고 제안하고 함께 자연물로 문질러 색을 칠해줍니다. 모두 문질러 채우면 앞종이를 떼어냅니다. 알록달록 동그림이 나왔죠? 이 빨간색 부분은 무얼 먹고 싼 똥일까? 각각 색깔별로 무얼 먹고 싼 똥인지 이야기 나눕니다. 여기서 잠깐! 애벌레 이야기니까 애벌레 똥 모양으로 만들어도 좋겠죠? 영상은 애벌레 중에 큰 똥을 싸는 박학시 애벌레의 똥으로 표현했어요. 절정에서 이렇게 똥을 표현하며 다람이의 똥이 자연으로 흘러가 순환된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 뒤로 다람이는 숲 여기저기를 다니며 똥을 뿌지직 골고루 누고 다닌대요. 아이들하고 같이 똥을 만들어서 박물관에 전시하는 활동까지 하고 다람이의 똥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봤죠. 이제 아이들에게 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아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풀과 그 풀을 먹는 토끼는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토끼는 풀을 뜯어먹었어요. 즉 풀은 토끼에게 에너지와 물질을 줬죠. 그럼 토끼는 풀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똥을 줍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건 맛교환하는 과정이 아니라 전체 큰 흐름 안에 순환이라고 하는 큰 흐름 안에 똥이라고 하는 게 발생되어질 뿐이지 풀과 토끼가 구체적으로 똥을 주고 에너지와 물질을 주고 이렇게 상호 교환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물질과 에너지를 줬다면 토끼가 똥으로 쏴준 건 10도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늘 적자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똥과 먹이 사이에 나는
똥을 줘, 너는 먹이를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생태를 왜곡하는 겁니다. 순환의 과정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똥이라고 하는 건 유의미의 그것 자체가 더럽다가 아니야, 생태계 안에서 쓰레기란 없어 같은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지만, 똥과 먹이 에너지를 상호 교환한다라는 개념으로 전개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똥 프로그램 아주 재밌게 저희도 요번 영상 찍으면서 아주 재밌게 했는데요. 다음 영상은 휴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밀리고 있어서 조금 간단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